안녕하세요. 제 3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약과 승낙 배우기 전에 무역의 기본 개념은 다 일단은 숙지를 하셨습니다. 무역의 개념, 요건, 무역의 종류, 그리고 수출 절차, 수입 절차, 신용도 측정, 무역 서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단은 기본을 배워봤고요. 그 부분부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요. 청약과 승낙부터는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졸아도 졸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청약과 승낙에서 섹션 1에서는 청약의 종류, 또 유인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개념이란 뭘까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쉽죠?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면 그거는 청약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제가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두 번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청약의 요건. 청약의 요건. 그러면은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만 하면은 청약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건에는 3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피청약자의 확정성. 두 번째는 내용물의 특정성. 그리고 세 번째가 청약자의 구속 의사 표시. 피청약자의 확정성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입국에 있는 제가 A고 B면은 B에게 청약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제의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청약이 되지만, 제가 TV를 보고, 제가 인형을 보고,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저와 계약하실래요? 하면은 이건 청약이 안 돼요. 한마디로 1인 또는 특정인이어야 돼요. 그게 피청약자의 확정성이 되고요. 내용물의 특정성이라는 것은 물품이 정확히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품인지,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었거나 종류, 수량, 몇 월 며칠 이런 것들이 확정돼야지만 청약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출자가 어느 정도 수출 물품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청약을 해야 된다는 의무화 해놓은 거고요. 세 번째는 청약자의 구속 의사 표시예요. 계약 체결하거나 의사 표시고, 이 의사 표시를 통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그 승낙에 대해서 구속된다는,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돼요. 한마디로 제 의사에 이제 구속이 됩니다. 이런 뜻이 이제 청약자의 구속 의사 표시예요.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청약의 요건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청약의 종류를 볼게요. 청약의 종류는 첫 번째로는 확정력 기준이에요. 확정력 기준에는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이 있고요. 일단은 확정 청약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확정 청약은 또 2가지로 대별이 돼요. 유효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랑 유효기간이 없는 것. 유효기간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유효기간은 승낙의 회답기간이죠. 승낙의 회답기간이자 청약의 효력기간이에요. 유효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하면은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근데 유효기간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청약의 내용에 확정적이라든지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확정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확정 청약의 예시를 볼게요.
We offer you palms. 우리는 확정 청약을 합니다.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Your reply reaching us not later than October 20에서 10월 20일보다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확정 청약을 합니다. 유효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not later than. 이럴 경우에는 확정 청약으로 보고 또 있어요. This offer, 이 청약은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The end of August. 8월 말일까지 승낙을 하는 것에 유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낙 회답 기간을 정확하게 날짜로 지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정 청약 예시로 보고, 불확정 청약은 당연히 유효기간도 없고 확정적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회나 취소가 가능한 거고요. 솔직히 불확정 청약은 청약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되고, 예시를 볼게요. We offer you the following merchandise에서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 당신에게 청약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래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물품에 청약을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죠? 이하의 조건. 이것은 뭐예요? 어떠한 조건일 경우에만 청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불확정 청약에 해당됩니다. 특수 청약을 볼게요. 특수 청약은 중요하죠. 반대 청약, 조건부 청약. 반대 청약 같은 경우에는 비엔나 협약 19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청약 내용의 일부를 추가, 제한, 변경 등 새로운 조건을 제의하는 청약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A가 B에게 오퍼를 했어요. A가 B에게 오퍼를 했는데 B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오퍼한 것까지는 좋은데 물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물품의 가격을 좀 더 낮춰주시면은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청약 내용의 일부를 추가한 거죠. 그쵸? 제한 변경. 이럴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것은 계약이 성립이 이루어질까요? 반대 청약 같은 경우는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대 청약이 일어나면 원 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고 피청약자의 새로운 청약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원 청약의 효력은 소멸되게 됩니다. 피청약자가 청약 내용에 어떠한 내용을 변경하게 돼서 다시 제의를 이룬 거면 원 청약은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자면 기출에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좀 논란이 있지만 반대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 중에 하나고 피청약자의 새로운 청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10월 20일자의 당신의 청약은 is too high.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낙할게요. 어떤 승낙? 만약에 당신이 per set 뭐뭐당이죠. 세트당 US달러 120달러로 해주시면 그때 우리는 승낙할게요. 이게 바로 반대 청약이 되고 피청약자, 얘가 피청약자죠. 피청약자의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부 청약을 볼게요. 조건부 청약은 청약자가 청약을 하는데 어떠한 부수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약자의 어떠한 조건과 최종 승낙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있어요. 피청약자의 승낙이 오퍼에 해당되고 청약자의 확인이 승낙이 된다.
한마디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하지만 그 청약에 이러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의 최종 컨펌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된 것이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고, 두 번째,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라고 있어요.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 성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해 물품의 특이 케이스죠. 재고가 남아있을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주로 목적은 뭘까요? 목적. 대금의 조기 회수 또는 재고 정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고 잔류는 재고 정리를 하거나 대금 조기 회수 목적, 돈이 굉장히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날려요. 일단 그럼 피청약자가 승낙을 해요. 근데 먼저 승낙을 한 피청약자가 있다면은 재고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재고가 다 팔리면 후에 피청약자가 다른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이고, 세 번째는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쉬운데 견본매매 조건부 청약이라고도 하죠. 물품을 직접 점검해보고 구매 의사가 있으면 대금을 지급하면 승낙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접 피청약자가 물품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이루어지고요. 반환 조건부, 위탁 판매 조건이죠. 팔고 남은 것은 반환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청약이고, 시황 조건부, 시황 변동에 따라서 사전 통지 없이 제시 가격이 언제든지 변경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 농산물이라든지 해당 계절 날씨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다가 완전 하락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은 시황 조건부 청약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전 통지 없이 가격이 변경되더라도 위반된다던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예제를 봤는데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왜는 뭐뭐 할 때죠. 당신의 오더를, 이 주문을 받았을 때 물품이 이용 가능한 조건의 청약입니다. 물품이 이용 가능하다는 건 뭘까요?